안녕하세요.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교토의 귀족 별장지인 호시노야 교토인데요. 호시노야는 일본을 대표하는 럭셔리 리조트 브랜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호텔 덕후잖아요. 그래서 정말 호텔에 대해서 저만큼 많이 다닌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저는 이제 정말 여러 곳을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 고급 리조트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가리도 있고 식센스도 있고 폴시즌도 있고 요즘은 각광받는 로즈우드도 있고. 근데 제가 아만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었잖아요. 아만 양윤, 아만 길이, 여러 가지 아만의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만과 호시노야를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는 그 지역의 특성,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화를 제공하는 리조트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만기리는 아주 큰 자연을 바라보는 즐거움이라면, 이곳은 아주 숲속 깊이 골목골목 작은 디테일에서 감동을 받는, 같은 철학을 가졌지만 다른 비주얼을 보여주는 아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끼와 돌담과 히든 정원과 이 단풍 너무 아름답고, 교토 어텀 펄 리브스 그 캘린더가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제일 아름다운지. 이번에 조금 일찍 오는 바람에 아직까지 그렇게 빨간 물은 들지 않았어요. 저는 재작년에 왔을 땐 진짜 빨간 이 아라시야마를 보고 갔거든요. 아니, 봄에도 좋아요. 벚꽃. 이곳은 특징이 방이 딱 25개밖에 없고 정말 프라이빗한 곳이에요. 고요한 휴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배를 타고 들어오고, 그 배가 말하자면 다른 세상으로 넘어온 것 같은,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그런 것 같진 안 느껴져요. 이제 여기서 체크인하고 배 타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응? There? Okay. 자. 우와, 단풍이 들었어야 되는데.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아만기리보다 더 로맨틱하지 않냐? 원래는 저 공연을 여기서 한다? 여기는 라운지야, 라운지. 저 방으로 올라가면 바깥에서 앉아서 먹는 데도 있어. 우리 방은 이렇게 다 별채로 돼 있어. 그래서 옆에 누가 있는지 전혀 몰라. 짠짠. 열려 있다. 향 냄새, 나무 냄새. 네, 보여드릴게요. 사실 호시노야의 즐거움은 이거예요. 응? 강이 보이고 너무 좋지. 이 가든에서 내일 이제 스트레치 해준다는 거거든. 기차 지나간다 지금. 자, 그러면 우리의 거실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침 먹을 때도 여기 올라와서 먹고, 여기 앉아서 이제 생각하면서. 비 오는 날 오니까 또 더 운치가 있는데? 이걸로 그걸 쓰는 거야. 먹으로 편지 쓰라고. 여기 보면은 이 히노키 욕조를 태울 때 여기다 이제 사과를 넣고 샤워하라고. 유자 있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시즈널 과일로 하나 봐. 여기 옷장. 겨울엔 이렇게 패딩을 줘요. 이제 이따가 이런 걸 입고 가는 거야, 비모노에다가. 근데 굉장히 따뜻하게 잘 만들었어, 실크로. 그 오모테나시가 이 호시노야의 가장 대표적인 철학인데요. 모든 진심을 다해서 고객을 접대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니, 손님이 원하기 전에 뭐든지 자기가 먼저 움직인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옷이 좀 젖어서 들어오시면 얼른 수건을 준비한다든지, 그리고 손님이 좀 추워하시는 것 같으면 보일러 온도를 미리 올려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리조트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배려들이 오모테나시를 느끼는 거죠. 사실 요즘 세상에 참 어려운 서비스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그것을 늘 지키려고 하는 것이 호시노야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옛 것을 그대로 보존해가며 고객들을 맞이하겠다. 그런 두 가지 철학이 어떻게 보면 교토 중심 철학과 아주 잘 맞는 그런 리조트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유명한 사람들의 별장지였던 거를 이제 이분들이 이거를 다시 조금 레노베이션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야, 이렇게 오래된 건물을 고쳐가면서 낡은 건 낡은 대로 두면서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호시노 가문은 브랜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호시노야가 일본에 6개, 대만 하나, 발리 하나 이렇게 해서 8개 있고요. 온천만 전문으로 하는 카이, 도시형 젊은 세대들을 위한 오모와 베부가 있고요. 가족 액티비티 중심인 리조나레, 그리고 또 새롭게 루시라는 브랜드도 런칭할 예정이라 굉장히 큰 이제 복합 리조트 그룹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는 사실은 호시노야가 제일 좋고요. 특히 호시노야는 가루이자와라는 곳에서 처음 시작했는데 고산지대였어서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고 거기 있는 그 숲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거기서 길을 걷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작은 샵을 다니는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인지 일본의 귀족들이 거기에 별장들이 많고 빌 게이츠도 거기에 별장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일본에서 사랑받은 그 미츠코 황태자비가 천황을 만난 테니스 코트도 있고 뭔가 귀족 문화의 중심 같은 그런 곳에서 호시노야 브랜드를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루이자와 호시노야를 더 좋아하게 된 건 잔 레논 때문이에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처음 음반을 내 돈을 주고 산 게 비틀즈 음반인데 일본이 제일 처음 서양 음악의 붐을 일으켰던 게 비틀즈부터거든요. 그래서 일본 문화와 비틀즈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또 존 레논이 오노요코와 결혼하면서 더더욱이나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데 존 레논이 죽기 전에 4년 정도를 매 여름을 가루이자와에서 있었고 평생 자기가 제일 사랑했던 도시를 가루이자와라고 이야기할 정도였대요. 만페이 호텔이라고 있는데 그곳이 이제 존 레논이 작곡도 하고 거기서 제일 좋아하는 사과파이와 로얄 밀크티를 마셨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제가 그때 당장 가루이자와로 달려간 적이 있거든요. 이거는 안 먹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호시노야가 만든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은연중에 가루이자와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됐답니다. 저녁에는 가이세키 요리를 먹을 수 있는데 계절 재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주 적재적소에 그릇에 담아서 아주 정성스럽게 내오는데 아, 한국 분이세요? 한국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 잘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좀 아이돌 좋아해서 어머머, 아이돌 좋아한다고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 누굴 좋아하세요? 빅뱅 좋아해요. 오! 제가 YG에서 일했었어요. 네. 네네네. 여기서 신발을 갈아 신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제 오늘 우리가 프라이빗 다이닝 할 식당이에요. 교토에 왔으니 가이세키 요리를 먹읍시다. 너무 예쁘죠? 근데 이제 정식이지, 일정식 말하자면. 그래서 이름이 회석 요리야, 원래는. 몰회. 사람들이 모여서 한 상씩 받아서 하는 거라. This one is also the shape of moon. 이게 문주라서 이 문으로 한 거래. Beautiful. 야. 그래서 어머, 게살이랑 소이 밀크랑 차완무시. 너무 맛있어. 블루크랩이 지금 시즌이래. 그럼 숲은 자라숲. 드디어 나왔어요, 자라숲. 이게 자라 덤플링이래, 만두, 자라 만두. 그 다음에 장어를 갈아서 이제 숲을 만들고. 자라가 그렇게 몸에 좋대, 고우면. 맛있다, 근데. 송이야, 이거 자연송이. 송이 향이 확 나. 근데 이게 요즘 가을에 뿔문을 사용하느냐고 이렇게 라운드 쉐입을 했대. 보름달 술에 보름달. 요즘 봐. 이 가을. 가이새끼의 진수야, 이런 거. 호란인가 보다. 입가심으로 아몬드 밀크하고 캐비아랑 뭐 아몬드에다가 뭐 딴 데는 샤베트 같은 거 주잖아. 그거 대신에 입가심하라고 준 거야. 너무 맛있다. 캐비아랑 깔끔하네. 아, 돔인가 보다. 이것도 또 돔. 그러니까 껍질을 튀기듯이 끓는 걸 부었나 보다. 요즘 막 은행이 여기다 이거 깼어. 갓 은행일 거 아니야, 햇은행. 은행이 프레시하니까 진짜 맛있네. 이건 사슴고기와 가을콩. 콩이 너무 맛있어.
오 마이 갓. 그러니까 3명씩 주는 거야. 아하. 너무 좋아. 이렇게 주지, 처음부터. 푸딩, 블랑망제라고 약간 크림으로 만든 푸딩 같은 맛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크로머즈라는 이 나무로 그 향을 냈다는 거죠. 약간 밥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계피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특이한 맛이. 바닥까지 다 먹으면 어떡하겠다는 거니 이거. 그리고 이제 보통 료칸이 아침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저들이 이렇게 짐을 갖고 오는 것처럼 해서 우렁이 각시같이 방에 이제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테이블을 쫙 펴놓고 거기에 룰대로 탁탁탁탁 그렇게 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어저께 밥 먹고 진수상처 먹고 또 들어와서 진짜 식고문이야 우리 지금. 오늘은 아침에 이게 모닝 핫팟으로 장어 샤브샤브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반찬 5가지래. 이제 끓기 시작하네요. 시른이 좋으니에도 다 먹고 있지 우리. 그리고 얘네 일본 음식이 헤비하지가 않잖아. 네. 부대 기능이 없어. 배가 불러도. 그치? 네. 그러니까 일본 예절이라는 게 우리나라랑 뭐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우리나라는 밥 공기를 들고 먹는 걸 절대 안 된다 그러거든. 근데 여기는 밥 공기를 꼭 들고 먹고 흘리지 않게. 우리나라는 면도 원래 소리내서 안 먹는데 여기는 면은 소리내서 먹는 것 같아요. 근데 국과 밥을 먹을 땐 절대 소리내면 안 돼. 씹는 소리 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젓가락으로 음식을 생선 같은 걸 푹 찍어서 먹는다든지 이 다른 젓가락으로 이렇게 옮겨가지고 다른 사람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행위. 그러니까 이게 오리엔탈 그 동양 문화는 서로 비슷한 것도 많고 조금씩 틀리는데 어쨌든 제일 틀린 거는 우리는 밥그릇을 들고 먹으면 안 되는데 여기는 밥그릇은 들고 먹어도 된다. 작은 그릇. 일본의 온천 리조트 3가지 정도 추천해 줄 만한 데가 지금 이제 겨울이 돼서 온천 여행을 많이 가시려고 할 텐데 제가 예전에 진짜 감동받았던 온천 호텔은 유후인의 무라따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독채 건물이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방도 좋고 다 좋지만 어느 라운지에 스피커를 오페라 하우스가 문을 닫을 때 거기 스피커를 가지고 왔대. 그래가지고 음악을 들려주면 너무 멋있는 거야. 빈티지로. 커피 맛도 너무 맛있고. 근데 무라따는 그게 되게 좋았고 홋카이도 그 니세코 자보리는 정말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자작나무 숲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는데 눈이 올 때 그 목욕탕에서 보는 뷰가 환상이에요.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 니세코는 스노우 파우더라고 눈이 파우더처럼 내리거든. 그래서 소복하게 쌓이는. 나 그래서 홋카이도에서 넘어져가지고 꽈당하고 넘어졌어 정말. 근데 그게 눈이 보드라운 눈이니까 괜찮지. 안 그랬으면 나 완전히 그때 다칠 뻔했어. 그리고 저기 타키노야라고 이렇게 노보리 배츠에 있는 온천인데요. 그 지옥 계곡이라 해서 가보면 막 검은 막 연기 같은 게 나는 그런 온천에서 받아오는데 그러니까 온천으로 진짜 유명한 도시거든. 그래서 타키노야는 그 지옥 계곡에서 흘러오는 그 온천 4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 온천물 하나로도 굉장히 가볼 만한 호텔이고요. 그리고 이제 하코네 고라카다는 그래서 저번에 이야기했던 또 릴레인 샤또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릴레인 샤또를 받았어요. 거긴 또 높은 숲에 있거든. 그런 온천물이니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다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료칸이 주는 그런 느낌, 정취 이런 것들이 모아놓은 이런 스페셜한 것들 있잖아. 뭐 스피커라든가 뭐 100년 된 커피잔에다가 커피를 준다거나.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들은 취향이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되게 섬세하고 잘 유지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교토에 오는 즐거움이 그런 것 같아요. 꼭 모든 것이 다 비싸서 좋다고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호시노야도 비수기 때 찾아보시면은 50만 원대도 예약할 수 있고 여기는 항상 뭐 이틀을 하면 하루는 반값으로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정말 찾아보고 서칭하고 하다 보면 좋은 호텔을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깍지님들한테 제 경험을 나누어 드리는 찬스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호시노야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꼭 낡은 것이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런 료칸에 오면 굉장히 많이 느껴요.
낡은 것도 보수하고 또 고쳐가면서 쓰고 이런 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서 지켜가는 그 모습이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묵은 한옥호텔 노스탈자를 좋아하는 것도 그분들도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가옥을 레노베이션해서 지킬 건 지키고 줄 건 두면서 브랜드를 확장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새 점점 우리 것을 지키려고 우리들도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브랜드들도 이렇게 발전할 브랜드들이 많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우리나라 고유의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확산형 모델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깍지님들이 단풍이 아주 붉게 물들었을 때 꼭 호시노야의 이 청취를 한번 맛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